1년 전 부산에서 한 남성이 집에 가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했던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또 다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 유튜버가 피해자의 고통을 나누겠다며 가해자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 정보를 개인 방송에서 공개한 건데 피해자가 원했다고는 하지만 사적 제재가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 돌려차기 묻지마 폭행 사건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74만 명의 구독자가 있는 채널의 영상입니다. 이 유튜버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또 그동안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전과 기록도 자세히 알렸습니다. 이 유튜버는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원한다는 피해자의 인터뷰 내용도 함께 실었습니다. 신상을 공개를 해야 된다는 피해자들의 심리는 다른 사람이 안 당했으면 좋겠다가 제일 큰 심리인데, 하지만 앞서 검찰은 재판 중인 사건이라 신상 공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흘 전 공개된 이 영상은 조회수가 460만 회를 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의 신상 공개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신상 정보까지 무단으로 공개한다는 것은 유튜버로서 도를 넘은 사적 제재의 행위가 아닐까 하는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유튜브 측은 영상이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48시간 내에 해당 콘텐츠를 제한할지 고려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엔 신상 공개가 필요했다며 유튜버를 옹호하는 의견도 있지만 개인이 해선 안 될 일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가해 남성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성범죄 흔적까지 발견돼 검찰은 항소심에서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일 열릴 예정입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네, 표혜림 씨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2분짜리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일단 채널 운영자는 자신을 표혜림 씨의 동창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학폭 가해자로 4명을 지목을 했고요. 이 신상 정보를 모두 공개를 했습니다. 지난 10일에 유튜브 채널이 개설돼서 올라온 영상이 이거 하나인데 올린 지 5일 정도 만에 현재 300만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혜림 씨에 따르면요. 동창생 중에 누가 올렸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올릴 정도면 영상 올린 사람도 학폭 또 다른 피해자가 아니겠냐 하는 추측이 든다고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 표 땡땡 씨가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12년 동안 그 학폭을 당했는데요. 일진 4명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는데 지금 예림이는 고통받고 있는데 그 가해자들은 자수하고 있기 때문에 익명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힘을 빌려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실상 그 가해자들이 피해자가 입은 옷에서 더러운 냄새를 뱉대면서 욕설과 폭행을 했을 뿐만 아니고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변기 속에 넣었다고 그래요. 너무나 잔인한 행동을 했고요. 그래서 구체적 사실을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가해자들의 실명과 그리고 졸업사진 그리고 직업 근황을 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최근에 찍은 사진까지도 이걸 올렸단 말입니다. 상당히 좀 생생하게 올렸었는데 그리고 가해자들의 직업이 뭐냐면은 육군에 근무하는 군무원도 있었고 또 미용사도 있었고 또 한 가해자는 이름을 바꿨어요. 바꿨는데 바꾼 이름까지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공개를 했던 채널 운영자는 자기가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아마 공익적 차원에서 올린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좀 사적 보복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박 변호사님. 네. 이게 뭐 일단 통쾌할 수는 있는데 아까 뭐 팀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부분이 좀 걱정이 그렇죠. 됩니다. 우리가 신상정보 공개 얘기를 우리 사건 반장이 많이 얘기했는데요.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는 지금 현행법상으로도 봐도 특정 강력범죄 처벌, 그러니까 아주 절차, 요건이 까다롭게 얼굴이나 이런 게 공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학폭이기도 하고 이게 지금 확정되지 않는데 일반인이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밖에서 공개를 했으면 일반 명예훼손죄 되는데 정보통신망에서 이걸 공개를 했거든요.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아이고야.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고요. 만약 허위 사실이다, 학폭 이런 게 없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거짓으로 드러나면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거든요. 중대한 범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익적 요건이 맞다면 아주 공익적 지금 뭐 저 사실이 표혜림 씨는 이게 이 당한 게 맞고 학폭을 없애기 위해서 한 거다 이런 게 맞다 그러면 공익적으로 위법성이 없어질 수는 있지만 일단은 형사적 책임 또 이게 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까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우리 박 변호사님 설명은 일단 법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그냥 그야말로 설명입니다.